저는 퇴직연금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잔액은 7,680만 원이에요. 요거 회사에서 넣어준 돈은 5천만 원 정도 되고 수익이 2,600만 원 해서 현재 퇴직연금 잔액은 7,68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률 나는 거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로 믿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주변에서 DC로 수익을 내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다 예금으로 해냈기 때문에. 우선 이제 퇴직연금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먼저 이제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연금제도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3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이제 국민연금이죠. 이거 뭐 사실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뭐 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처럼 떼어가는 거고 뭐 나중에 나이 먹고 때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지금처럼 고령화되고 막 저성장에 뭐 재정지출 확대 뭐 이런 거 너무 많은 상황에서 저는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 뭐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연금 일단 1단계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연금이 있어요. 사적연금이라는 거는 제가 바로 얼마 전 영상에서 연금저축펀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걔네들이 이제 사적연금이에요. 연금저축펀드, 뭐 IRP 이런 애들이 우리가 국가나 뭐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냥 내 노후를 위해서 가입하는 이런 상품들, 이게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좀 세제 혜택을 많이 줬어요. 여러분 노후 보장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쓰시는 게 좋고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연금저축펀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퇴직연금. 예, 제 생각에는 퇴직연금이 연금 제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퇴직연금 뭐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개로 분류되는 건 아실 거예요.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DB, 그리고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DC형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DB를 사용하는 기업에 내가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회사에서 뭐 알아서 운영을 하고 또 여러분이 퇴직을 하시면 그 정해진 만큼의 퇴직금 적립되어 있던 걸 여러분에게 지급하는 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관리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다니는 회사가 퇴직금이 DC다 라고 하시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게 뭐 여러분이 일부러 막 알아보고 시간을 내고 막 품을 팔아가지고 좀 관리를 해주지 않으시면은 내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돈이 다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뭐 99% 무조건입니다. 다. 그러면 그 분들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율로 막 그 돈을 20년, 30년 운용을 하겠죠. 다 녹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신경을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돈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먼지가 쌓인 채 뭐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저는 퇴직연금에서 제일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무관심. 그리고 그 무관심이 사실 노후 빈곤과 바로 직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뭐 엄마 아빠한테 받을 돈이 많아, 아니면 뭐 연봉이 너무 높아서 뭐 저축할 돈이 너무 많다, 뭐 이러면 사실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퇴직연금은 되게 많은 분들의 노후 빈곤을 막아줄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알아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되게 이때 다들 이거를 관리를 안 하세요. 왜냐면 퇴직연금이 되게 복잡해요. 정말 복잡하고, 얼마나 복잡한가 하면은 금융기관 중에서도 퇴직연금을 취급을 못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조그마한 금융기관들은 이거를 다루지를 못해요. 너무 제도가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어떻겠어요? 대부분들 관리 못하시죠. 그런데 이 퇴직연금이라는 게 사실 되게 막 디테일하게 다 아셔야 할 필요가 없어요. 큰 얼개만 아셔도 퇴직연금을 운용하시고 돈을 불리는데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됐고, 그전에는 퇴직금 제도 요게 있었는데,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이 받는 뭐 퇴직금이 얼마냐 이 부분은 아니에요. 뭐 동일합니다. 문제는 퇴직할 직원에게 줘야 될 퇴직금을 어디에 보관하냐 요거였어요. 과거에 퇴직연금이 없었을 때는 어땠었냐면은 사장님들이 직원들에게 줘야 할 퇴직금을 뭐 따로 적립을 하거나 모아놓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사업하는데 다 써버리시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뭐 그거 가지고 뭐 엿도 사먹고 인마이 포켓 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그 회사가 망했을 때 이제 직원들이 이제 퇴직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 돈이 없는 거예요. 막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데 막 민사소송 해야 되고, 막 소송해도 막 회사가 깡통이면은 아무것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막 10년, 20년을 근무했는데 회사가 망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퇴직금이 그거잖아요. 회사가 망했어. 뭐 실직했을 때 그때 이제 그분들이 받는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때 잠깐이라도 좀 약간 그 살아남게 도와주는 뭐 그런 구명조끼 같은 건데,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퇴직자들에게 지급이 되지 않는, 회사가 망했을 때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회사가 망하고
퇴직금 받지 못하는 퇴직자가 너무 많으니까. 퇴직금, 야, 너네 이거 함부로 쓰지 말고 딴 데 적립해도, 회사는 그거 퇴직금 다 노동자 거니까 함부로 거기서 손대거나 꺼내 쓰지 마라. 뭐 이거를 법으로 정한 거죠. 이게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 여러분들의 퇴직금을 지켜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퇴직연금 제도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그게 뭐 DC든 DB든 상관없어요. 그 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다가 신탁을 합니다. 그걸 퇴직연금 계좌에 한번 회사가 넣으면 다시 꺼낼 방법이 없어요. 회사가 뭐 아무리 어려워도 망하기 직전이라도 그건 직원들 돈이고 퇴직금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손을 댈 수가 없는 돈이에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이건 회사의 돈이 아니에요. 이게 퇴직연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뭐 작은 회사는 모르겠는데 큰 기업은 이게 막 몇 조 원씩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대부분의 이제 그 직원들이 가중평균 근속연수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막 10년이 다 넘어가요. 막 몇십 년씩 묵혀있는 돈인데 몇십 년 동안 묵혀있을 그 엄청난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 거냐. 예금이냐, 채권이냐, 주식이냐, 거기에 따라 수익률이 엄청 차이가 나겠죠. 그게 막 진짜 운영이 잘 됐어. 워낙에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게 수익이 나면 막 직원이든 회사든 정말 엄청난, 진짜로 막 회사의 신용 등급이 바뀔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 만에.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가 재밌어요. 이제 그 돈을 관리하는 방법, 누가 의사 결정을 하냐. 여기에서 이제 DB와 DC가 나뉘어집니다. 이제 구조가 좀 다른 거예요. 이제 뭐 DB를 할 거냐 DC를 할 거냐 이건 여러분이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영진이랑 노동조합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 뭐 개별 노동자가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되면 못 바꾸죠. 근데 이제 보시죠. 일단 DB다. 회사가 야 우리 내가 적립은 하지만 이거 운영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네 신경 쓰지 마. 주식 채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 신경 쓰지 마. 우리는 그냥 우리가 관리할 거고 수익 나면 회사가 먹는 거야. 손실 나도 회사가 감수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퇴직할 때 너희한테 줘야 될 돈들은 다 적립돼 있어. 걱정하지 마. 너희 연봉에다가 막 근속연수 곱해갖고 이만큼 너희 줄 거야. 뭐 이렇게 결정된 금액 주는, 이게 이제 DB라는 제도예요. 여러분들은 그 적립된 돈을 가지고 뭘 할 건지에 대해서 DB에서는 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가 DB 제도를 쓴다. 확정급여형 제도 퇴직연금을 쓴다라고 하면 직원들은 사실 퇴직연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 사적연금 있잖아요. IRP라던가 연금저축펀드 요것만 사실 신경 쓰시면 돼요. 좀 더 심플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DB 말고 DC가 있어요. DC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직원별로 일일이 퇴직연금 계정을 다 만들어가지고 회사에서 거기다가 매월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선언하는 거죠. 야, 우리 퇴직연금 돈 다 너희 거 넣어줬어. 우리 책임 여기까지야.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 하는 거 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이게 DC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수익이 나든 말든 이제 회사는 거기에 관여를 하지도 않고 관여할 수도 없고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는 이제 돈을 넣어줬으니까 퇴직금 이미 지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거기서 돈을 끊을 수가 없어요. DC에 들어있는 돈은 여러분이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법적으로 좀 그 규정된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이거 충족됐을 때만 빼서 쓸 수가 있는데 사실 뭐 꺼낼 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일반적으로는. 나의 퇴직연금 계정에 있는 돈을 꺼낼 수 없다고 해서 그게 그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뭐 그 돈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뭐 채권 살 수 있고 ELS 뭐 이런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어요. 돈을 꺼내서 내가 뭐 쓰지를 못할 뿐이지 DC 계정 안에서는 얼마든지 운용이 가능한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익이나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다 여러분들의 거예요. 여러분의 계산으로 여러분이 관리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만들어낸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인한 모든 기쁨과 슬픔은 DC에서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를 볼게요. 저는 DC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9년 일했고 지금 37살이에요. 앞으로 23년 더 일할 겁니다. 그때까지 매년 회사에서 제 연봉의 12분의 1을 매년 넣어줄 거예요. 일단 고정된 현금 흐름이 있는 거죠. 막 제가 막 카드값 연체되고 막 참치회 먹고 싶다고 해서 저는 그 DC에 있는 돈을 빼서 쓸 수가 없어요. 저는 퇴직연금 원치 않아요. 그냥 월급 통장에 넣어주세요라고 회사에 얘기하고 한들 뭐 CR도 안 먹혀요. 그렇게 회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는 퇴직연금 재원을 무조건 직원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줘야 된다. 이게 뭐 한번 들어가면 꺼낼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제가 DC 잔액 7,700만 원이고 앞으로 매년 23년 동안 700만 원 정도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들어올 거죠. 이걸 제가 매년 7%의 수익으로 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3년 뒤에 제 퇴직금은 7.4억 원이 됩니다. 뭐 큰 돈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퇴직금, 순수하게 퇴직금만 7.4억 원이 받는 거예요. 뭐 물론 돈을 따로 열심히 모아서 뭐 해야겠지만 이 퇴직연금 DC 말고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23년 뒤에 7.4억 원이 있다면 제가 볼 땐 어찌어찌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만약에 다 운용을 하지 않고 다 예금에 넣고 뭐 1%, 1.5% 뭐 이자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5% 이자율 가정했을 때 23년 뒤에 퇴직금 3억 원밖에 안 됩니다. 얼마 차이 날까요? 7%랑 비교했을 때 4.5억 원 차이 납니다. 2.5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수익률 차이가 퇴직연금에서는 굉장히 극대화가 돼요. 왜냐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운영됐을 때는 복리 효과가 완전 제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자산에. 이제 7% 수익률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띄워볼게요. 7% 힘들더라도 저는 6%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6%로 23년간 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6.2억 원 퇴직연금 DC 계좌에서 달성할 수 있는 거죠. 3억 원과 6.2억 원, 2배 차이 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되게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퇴직연금 운용을 해서 이렇게 돈을 모았지만 이게 제가 뭐 저축을 한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퇴직연금이라는 제도에서 강제적으로 적립이 되는 그 돈을, 내가 어차피 쓰지 못하는 돈을 그냥 하루 시간 내서 조금 더 수익성 높은 형태로 운영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거죠. 사실 저 작년에 이거 DC로 바꾸고 운용 DC 했는데 한두 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률 나는 거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로 믿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주변에서 DC로 수익을 내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다 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럼 제가 상세적으로 수익률까지 보여드릴게요. 수익률 지금 52.72%이고요. 이게 막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보시면은 뭐 TDF랑 ETF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용을 해서 수익을 냈어요. 뭐 단타 매매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수익률이 꽤 많이 나는데 이게 막 엄청난 고난이도의 투자 의사결정 막 이런 걸 내린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저는 다 인덱스라던가 TDF라던가 펀드만 사거든요. 누구든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금융상품을 사서 수익 낸 거죠. 뭐 거의 그리고 사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앞으로 매년 회사에서 돈을 알아서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은 퇴직 재원이 또 제 계좌 들어오면은 그 막 문자 뭐 이런 거 와요. 막 그 어플에서 막 알림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또 주식 사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투자는 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정말로 되게 성공 확률이 높은 거예요.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그 특성상 몇십 년까지 달할 정도로 투자 기간이 길거든요. 여러분 단타 매매 많이 하시죠? 막 일주일에 막 3개월 뭐 이렇게 단타 매매 하실 텐데 아마 뭐 20년, 30년 단위의 투자 기간은 아마 상상도 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없고, 유일하게 이렇게 초장기로 돈을 운용할 수 있는 돈이 퇴직연금에 있는 돈이에요. 제도상 어쩔 수 없는 그 돈이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현금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자금이고, 이렇게 장기로 계속 분할 매입되는 구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갖고 매입 단가를 되게 평균에 수렴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몇십 년의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고, 또 여러분이 이 투자를 하실 때 또 분산 투자를 또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리스크가 되게 많이 감소가 되는 거고, 물론 이렇게 여러분 분산 투자하고 코스트 에버리징 하시고 하면은 수익률이 막 미친 듯이 오르거나 막 빠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나오잖아요. 막 1년에 2배 뛰고 3배 뛰고 뭐 이런 사건들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되게 스테이블하게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되게 여러분 뭐 손실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DC는 어차피 꺼내지 못하는 돈이고 또 장기 투자다 보니까 손실에 되게 무감각해져요. 좀 내 돈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뭐 손실이 나도 뭐 it's okay. 뭐 이런 좀 감각이 있어요. 퇴직연금만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막 쓰거나 찾을 돈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손실에 대해서 조금 더 초연하게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투자라는 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장기적인 투자, 코스트 에버리징 쓰고 또 뭐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이제 수익률은 이제 시장 평균 수익률에 수렴을 하겠죠. 뭐 시장 수익률 얼마 정도 될까요? S&P는 뭐 장기적으로 한 7.2% 정도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7% 수익률 그게 막 되게 허황된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막 5에서 5.5 굉장히 개연성이 높아지는 숫자가 되는 거죠.
장기 투자, 이제 분할 매입 이 두 개가 같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되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퇴직연금이다. DC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되게 노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제가 몇 살까지 일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60이 아니라 막 70, 막 80? 뭐 이때까지도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처럼 엄청 노동 강도가 높지는 않겠지만 뭐 임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뭔가 또 내 적성에 맞는 제2의 직업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은퇴를 하지 않는 이상 수익이 있어갖고 퇴직연금 깨지 않는 이상 내가 재직을 하고 있는 이상 퇴직연금은 계속 살아있으면서 불어날 거거든요. 그게 30년, 40년이 되고 하면 뭐 20억, 30억 가는 것도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기간이 23년이지만 이게 막 33년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금액이 아찔하게 많이 올라가겠죠. 볼까요? 예. 제가 투자 기간을 아까 23년으로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33년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7% 수익률을 내면 한 15억까지도 달성할 수 있겠다. 뭐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리라는 게 또 되게 힘을 받아서 또 퇴직연금은 또 아시겠지만 세금이 안 붙습니다. 중간에 운영하는 동안은. 그래서 되게 복리가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거고요. 그런데 이 23년을, 그 33년을, 그 피 같은 돈을 예금으로만 100% 운영을 한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막판에는 그 돈 다 인플레이션으로 먹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비극적인 건 어쩌면 여러분들 되게 재테크가 잘 안 되고 막 되게 잘 안 되고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은퇴 시점에 여러분 가진 게 DC로 모아놓은 그 돈밖에 없는데 그럼 그 돈이 이제 사실 여러분의 노후 뭐 20년, 30년을 좌우할 수 있는 그 돈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정말 노후의 삶에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자금인데 그걸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뭐 그냥 녹아서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예금으로 운영이 되면 이럴 개연성이 거의 뭐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죠. 국회에서도 이걸 되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년 통계가 나오는데 DC에서 예금으로만 운용되는 비율이 80%입니다. 당연히 수익률이 낮겠죠. 이게 뭐 보시면 이게 막 매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대책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변하지가 않아요. 뭐 다들 관심이 없으세요. 돈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물질적인 욕심이 없으신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다 이 예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천문학적인 돈 45조 원이라는 돈이 DC에서 예금으로만 운영됨으로써 계속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고 있는 건데 실제 데이터를 볼게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데이터를 좀 봤어요. 퇴직연금 수익률인데 보시면 5년 평균 수익률이 1.8에서 2.6 막 이렇습니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5년 전이면 지금처럼 금리가 낮지 않았던 기간에 수익률임에도 불구하고 막 3% 넘어가는 애들이 없어요.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아마 1.5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인사팀이나 뭐 이쪽에 여쭤보세요. 우리 퇴직연금 제도가 DC인지 DB인지 여쭤보세요. 그리고 DC라고 한다면, 뭐 DB라고 한다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지만 DC라고 하신다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어딘지를 꼭 여쭤보십시오. 해당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계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마도 꽤 잔액이 있을 거예요. 뭐 그리고 그 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예금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 돈들이 놀지 못하게 일하게 만드는 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주식이나 펀드 이런 걸 하시면 돼요. 이걸 위해서 하실 일이 이제 두 가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교체 매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예금들을 다 팔고 퇴직연금에서 예금 팔 수 있어요. 다 팔고 그 돈을 주식이나 펀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운용지시라는 겁니다. 퇴직연금은 매년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들어올 퇴직연금 재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어떤 주식이나 펀드를 살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두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율만 딱 등록을 해 주시면 앞으로 뭐 매년 매월 돈이 들어올 때마다 따로 신경 안 쓰셔도 그 상태로 그 비율, 여러분이 지금 설정한 그 비율대로 운용이 됩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퇴직연금 잊고 사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 핸드폰으로 지금 돼요. 대부분의 금융기관 다 핸드폰에서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테지만 정말 쉽습니다. 그럼에도 처음 하시면서 주식이나 이런 거 잘 익숙치 않으시면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뭐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막 이걸 공부하시고 막 머리 싸매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재직 중인 회사가 이제 연금을 신탁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업자에 가서 그 금융기관,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사든 있을 텐데 거기에 가셔서 내가 지금 이거를
교체 매매하고 운용 지시를 할 건데 해달라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핸드폰 손 안 대셔도 돼요. 그리고 펀드랑 주식 뭐 할지도 가서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 퇴직연금 제도를 금융기관에다 이게 맡겨서 신탁을 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돈을 다 받고 수수료를 다 받고 하는 겁니다. 뭐 적은 수수료도 아니에요. 되게 큰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도움을 받으실 권리가 있고요. 뭐 이게 핸드폰으로 하면 한두 시간이면 하지만 가서 하면 이제 한 반나절 정도 걸리겠죠. 그런데 그 반나절의 노력과 수고로움이 20년 뒤, 30년 뒤에는 몇억 원의 차이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노후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연금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다뤄야 될 내용도 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몇 차례에 걸쳐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좀 보여드리고 매매하는 과정도 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ETF라던가 TDF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꼭 뭔가 하셔서 조금 돈을 불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